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민박사, 곰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치매약의 최신지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인터넷 뉴스나 이런 어떤 공중파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의 약의 최신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됐다라고 고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뉴스에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분들 또는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이제 그런 치매약이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또 그 약이 우리나라 나와 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간간히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을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그 약은 기존의 어떤 치매 치료제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치매 치료제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치매 발병을 좀 지연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쓰는 약제들을 전부 다 그냥 치매 치료약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비타민C가 많고 어떤 이렇게 또는 어떤 다른 특성 성분이 있어서 그냥 몸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을 갖다가 그런 어떤 몸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오해를 하고 믿고 먹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실 치매 약들을 사실 복용하고 또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약들도 역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그런 치료의 효과를 확고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약, 하나는 이제 레카네맙이라는 약이고요, 하나는 도나네맙이라는 약인데요. 약 이름이 좀 약간 좀 재밌죠. 근데 이 레카네맙이라는 약은 어떻게 보면 우리 두뇌 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이렇게 쌓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나네맙이라는 약은 이미 만들어진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들을 갖다가 좀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둘 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들의 어떤 응집이 돼서 독성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두뇌세포가 파괴되는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치매의 발병기 전에 작용하는 그런 약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으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임상 실험을 할 때의 목표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과연 이 약들로 인해서 우리 두뇌세포에서 없어질 수가 있는가, 이 플라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막 쌓여갖고 어떻게 보면 딱지처럼 만들어진 이 플라크, 어떻게 코딱지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두뇌세포의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이제 타우 프로틴이라고 또 다른 물질이 있는데, 주로 요 두 물질이 관여를 해서 결국 응집이 돼서 그런 물질들이 쌓여서 두뇌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런 두뇌세포들이 좀 더 많이 망가지게 되면은 결국 거기 어느 부위, 두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매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플라크들 응집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레나네맙이고, 이미 만들어진 응집이 된 플라크들을 풀어주는 게 도나네맙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치매 초기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플라크들을 풀어주면 한 30% 정도는 치매의 발병이 좀 지연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는 안타깝지만, 물론 초기 환자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환자분들한테 그런 어떤 효과들을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약, 요즘 우리 타미플루처럼 독감 걸리면은 누구나가 먹어도 독감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약의 개념은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레나네맙이나 도나네맙이랑 또 이제 쓸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로 맞는 약이에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정맥 주사로 맞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부종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뇌출혈도 생길 수 있고 뇌부종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실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보다 이 약을 썼을 때 확실하게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돼야 이제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부종과 뇌출혈이 나타나서 오히려 이 약을 썼을 때의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막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타우 프로틴과 관련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약의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치매 정말 초기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타워 프로틴과 관련된 어떤 그런 적응증의 한계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쓸 수 있는 약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약을 썼다고 해서 보통 이제 굉장히 몇 개월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MRI나 뭐 이런 거 찍으면서 그런 두뇌에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과연 많이 제거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이제 약물 투여를 또 왜냐면 이 약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물 치료를 중단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된 거냐, 치매 치료가 된 거냐? 우리 두뇌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 치료가 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또 치매는 진행이 되는 거고 결국은 또 그런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아쉬운 면이지만 아직은 효과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고 이제 더 개선돼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이 약값이 그렇게 쓰게 되면 1년에 한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약값 부담이.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낼 수 있는 1년의 약제비의 한계라는 게 있죠. 그럼 이제 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된다면 사실은 3천만 원이 넘든 4천만 원이 넘든 건강보험만 커버가 된다면 뭐 이 약을 쓰는데 뭐 경제적인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과연 치매 초기에 과연 이런 약의 적용을 그런 치매 초기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왜냐면 치매 초기라면 정말 잘 지내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깜빡깜빡만 하실 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가족들 중에서 반은 치매가 맞냐 또 가족분들 중에서 또 반은 이거 아무래도 치매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과연 뇌부종과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는 이 약의 선택을 선뜻 하겠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제품들이 출시가 됐을 때 또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이제 겪어내야 할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치매의 연구에 있어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이렇게 두뇌세포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쌓이고, 물론 타우 프로틴도 쌓이겠죠. 그런 어떤 독성 단백질들이 두뇌세포에 쌓여서 결국은 두뇌세포를 망가뜨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치매가 발병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또 뒷받침해주는, 왜냐면 약이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없애주는 종류의 약들인데 이 약들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킨다라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셈이에요. 치료약의 개발로 인해서 병의 원인을 우리가 더 잘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의가 사실은 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영상에서 이런 잠을 정말 왜 잘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의 이 시간에만 우리 두뇌세포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두뇌세포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가 됩니다. 노폐물이 제거가 돼요. 신기하게도 이것도 이제 최근에 밝혀진, 수면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사실인데 아직도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인간들이.
근데 요 시간이 되면, 요 시간이 이제 그냥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잘 때 얘기야. 잘 때. 잘 때 두뇌 세포들이 약간 쭈그러집니다. 그럼 두뇌 세포들이 쭈그러지면 두뇌 세포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두뇌 세포들이 약간 찌그러졌으니까. 바로 그런 찌그러진 틈을 타고 뇌척수에게 쫙 순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두뇌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두뇌 세포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라는 이 시간을 못 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두뇌 세포의 영양분이 덜 공급되고 노폐물은 덜 제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두뇌 세포는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은 정말로 그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그런 프로틴, 그 뭐 타워 프로틴 이런 거 말고도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어떤 그런 노폐물과 관련된 어떤 독성 물질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두뇌 세포가 죽게 되고 그런 두뇌 세포의 죽음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마치 그런 귤 오래 놔두면 곰팡이 퍼지듯이 그렇게 다른 건강한 귤에까지 곰팡이가 퍼져서 결국 그 한 박스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망가지는 두뇌 부위가 넓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임상 증상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새로운 신약의 개발의 소식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정말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에 3천만 원 이상 하는 그 약 개발됐으니까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 정말 부쩍 더 자정에서 새벽 4시라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푹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생 누적이 돼서 12시부터 4시까지 항상 잘 잘 수 있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편한 팔자이신 분들이 흔하진 않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또 약을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중간에 깰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주어진 두뇌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데 주어진 그런 시간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그날 하루밤에 수면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독성 변화가 두뇌에 나타나면서 결국은 치매가 어느 순간에 발병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혈압약도 혈압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일찍부터 먹어놔야지 혈압이 높아지고 나중에 잔소리 듣고 그럴 때부터 혈압약을 먹으면 이미 높은 혈압으로 데미지를 받은 혈관의 손상을 어떻게 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새벽에 이렇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게 새벽에 깨지? 그러면 아유 주변에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그때 깨던데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서라도 잠을 푹 잘 수 있는 게 지금 사실은 그런 레카네맘이나 도나네맘을 심각한 어떤 고민 속에 주사를 맞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지금 쓰고 있는 치매 약들도 사실은 치매 치료 약이라기보다는 치매 치료 희망약입니다. 희망약. 사실은 첫 3개월에서 반짝 효과를 보이는데 그 이후에는 그 효과가 없어져요. 그런데도 그냥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상의 현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가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효과도 없는 약을 그럼 왜 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거라도 쓰자라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치매와 관련된 그런 여러 혜택을 볼 때 치매약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치매 환자로 인정하고 지원을 해줘요. 처음에는 약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치매약의 어떤 효과도 없어 보이고 왜냐면 진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 약도 아니고 치료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치매약을 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치매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결국 불면증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신과 약들로 그분의 어떻게 보면 라이프 퀄리티, 일상생활에 질을 좀 이렇게 좋게끔
조절해 드리게 되지 나중에는 치매약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치매약을 빼고 드리면 처음엔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지원 받으실 때 그 치매약이 처방이 안 돼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냥 다시 넣어주세요. 그냥 제가 그거는 빼고 드릴게요. 이런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유튜브 방송이니까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팩폭을 이렇게 드리자면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이란다. 이제 저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곳곳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생겼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치매 안심센터가 곳곳에 생겨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기울여지게 됐다는 부분은 참 다행인데 막상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됐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을 많이 듣습니다. 뭐 제가 있는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치매 안심센터의 직원들이 다들 젊어, 어려. 그러니 노인들이 가갖고서는 또는 그 노인들의 자녀들도 나이가 꽤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20, 30대의 뭐 젊은 아가씨나 젊은 이런 어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얘기가 사실은 그렇게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근데 이제 참 보면요. 요즘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리는데 주간보호센터가 참 많죠.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 차라리 처음에 뭔가 이제 저희 이제 뭐 가족 중에 조금 좀 치매가 있다라든지 조금 치매 기운이 있다라든지 이러면 차라리 근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의논을 하세요.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더 현실적인 도움들을 좀 더 확실하게 주고요. 그리고 그런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왜냐면 이게 고립되는 게 치매의 어떤 이런 진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게. 안 그래도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나이가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하고 또는 자식들도 바쁘니까 거리가 생겨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데 물론 또래들과 동네에서 계속 어울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치매 증상이 있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서 대화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더더군다나 귀도 어두워지시죠? 그러면 이제 정말 잘 안 들리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죠? 근데 신기한 게요. 이 말이라는 게 안 쓰면 못 하게 돼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은 말을 안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잖아요. 그럼 단어도 까먹어요. 그래서 난청이 있게 되면 치매의 발생 빈도가 확 올라갑니다. 혹시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보호자분들 중에 부모님이 난청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부모님이 귀찮아하시고 힘들어하셔도 보청기 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어떤 단어들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보통 40대 후반부터 그렇지만 어떤 단어들 기억 안 나시죠? 그거는 그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40, 50대만 돼도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면 벌써 머릿속에서는 까먹어가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그거저거로 얘기하게 되죠. 그럼 하물며 두뇌 기능이 더 떨어지는 노인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대화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거라도 들리면 그 단어들을 들으니까 안 까먹는데 난청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이 잘 들리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애기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꼭 보청기를 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주간보호센터는 경제적인 사정만 허락을 한다면 그 지원을 받기 전부터도 좀 일찍부터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치료제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어울림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막 어떤 놈이 놀아드리잖아요. 그러면 좀 물론 거긴 젊은 사람들에게보다 어느 정도 중년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말을 해주고 뭐 이게 나도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런 퇴행들이 더뎌진다는 거죠. 저는 그게 치매 치료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부분, 이게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잠을 못 잔다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잠을 잘 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두 가지가 그래도 치매가 진행되는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의 수준을 조금 더 향상시켜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보면 이제 치매 치료보다는 그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치매든 아니면 경도인지장애라 그래서 치매 전이죠. 그게 되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거리감도 생기고 집에서 그냥 오도가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물론 이제 성격상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러신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집돌이 집순이 같은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런 언어 기능이라든지 인지 기능이 더 급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잔소리처럼 아니 영화로도 보시고 주변에 가서 어울리시기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부분, 그런 잔소리 뭐 안 하시겠어요? 그런 잔소리대로 안 되니까 문제지. 운동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 백날 운동이 좋다고 얘기해봐야 본인들이 운동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답답해하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어떻게 보면 듣지도 않으니까 더 좌절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시면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자제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이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마 그렇게 싸운 거 자제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치매가 진행된 노인분들은 벌써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치매라는 게 참 이게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정말 힘든 문제인데요. 왜냐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옛날에 정말 건강하고 당당했던 우리의 엄마 아빠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는 이렇게 쇠약해져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이처럼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정말 그냥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과는 다르게 이게 마음으로 이게 상처가 데미지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그래도 그런 치매 어르신들은 사실은 또 1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뭐 30분 지나면 까먹고 방금 막 뭐라고 얘기했어도 어떻게 보면 치매 어르신들은 밝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밝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어떤 분 예쁜 치매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밝고 즐겁고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계속 며느리가 밥을 안 차려주네, 며느리가 밥에 독을 타네, 이렇게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네, 누가 어떤 자식이 내 돈을 다 뺏어갔네, 이렇게 나쁜 생각만 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성악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성선설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다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제 환경 때문에 악해질 수가 있다. 또 성악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게 태어났지만 사실은 환경, 교육으로 인해서 착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둘 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선설로 태어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악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정교육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점잖은 생활들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또 나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럼 원래 태어났던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선설로 태어나신 분은 그분이 예를 들면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낸 사람이야. 그렇더라도 치매가 되면 예쁜 치매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 사람이 굉장히 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굉장히 남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본성이 드러나서 성악설인 사람은 나쁜 치매가 아니 미운 치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보호자분들의 어떤 로딩, 부담이라는 부분도 이런 예쁜 치매, 귀여운 치매, 착한 치매인 경우에는 좀 덜해요. 그리고 이런 괜찮은 치매이신 분들은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좀 나쁜 치매,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의심하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그 보호자의 부담이 이런 예쁜 치매보다는 한 제가 볼 때는 뭐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100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간보호센터를 보내도 뭐 나중에 더 기능이 떨어지셔서 뭐 요양병원을 보내도 거기서도 역시 그런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누구도 보기 싫어하고, 근데 자식인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끝까지 챙겨야 되고, 참 근데 누가 성선설로 태어났는지 누가 성악설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사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두려워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정말 들어서 치매 기운이 생겼는데 다행히 제가 성선설로 태어난 사람이어서 예쁜 치매가 된다면 그래도 주변에 연민과 동정 속에서 그래도 좀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정말 성악설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주변에 민폐만 주고 남한테 안 좋은 어떤 그런 영향만 미치고 어떻게 보면 더 죄만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신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근데 지금 치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치매이신 분들은 또 이제 착한 치매이신 분들보다는 또 다른 또 간병을 하는, 옆에서 돌봐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또 필요합니다. 주의를 돌린다든지 화재 전환을 빨리빨리 시킨다든지 딱 생활도 일정하게 그냥 그것만 하시게끔 그렇게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일단 그런 최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환자분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은 아닌 거지만, 그래도 그 최신약의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희망을 또 가지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거는 뭐 현실적인 팁입니다. 만약에 조금 가족들만 알아요. 오히려 남은 모릅니다. 남은 몰라요. 가족들은 이상하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치매라는 거는 그냥 깜빡깜빡하는 건망증하고는 좀 달라요. 이런 어떻게 보면 내 과거에 다 알던, 나도 알았고 가족들도 알았고 이랬던 내용들인데 마치 그 앨범 뜯겨나가듯이 그 기억이 싹 사라져. 그 기억과 관련된 두뇌 세포가 파괴되면 그 기억이 싹 사라집니다. 그나마 기억과 관련된 두뇌에 영향을 받은, 그 지역이 영향을 받은 치매 노인들은 이런 기억이, 공유했던 기억이 사라지는 걸로 가족들이 이상하다 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데, 성격을 관장하는 그런 두뇌 부위의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면 성격이 변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좀 더 착해지거나 좀 더 나빠지거나 고약해지거나. 근데 좀 더 착해지는 거는 가족들이 어머 부모님이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시더니 철이 드시나 보다, 더 지혜로워지시나 보다, 더 존경스러워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약해지시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니까 더 성격이 고약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성격이 변하는 경우는 가족들도 변하는 눈치채지만 그래도 이게 치매인가? 치매 때문에 그런가라고 생각을 못해요. 지금은 이제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이 영향을 받을 때만 가족이 그래도 얼른 캐치하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시는 거고요. 실제로는 성격이 변하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는 가족들은 알 수가 있는데, 그 치매 평가한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주변에서 보면, 간혹이 아니죠.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하고는 정말 힘들어서 가족들이 그런 어떤 걸 신청을 해요. 그럼 그 공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치매가 맞는가? 도움을 줄 만한가? 거기서는 또 너무 잘해. 그럼 공단에서 치매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얼마든지 집에서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가요. 가족들은 속 터지지. 좀 와서 저한테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그래요, 치매가.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은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뭐 MRI를 찍거나 CT를 찍거나 그래서 치매가 딱 진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그런 인지 기능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골고루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하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판단들이 아직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도, 그리고 또 가족분들한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부모가 치매인 거를 처음에 정말 초기 치매일 때 막 의심을 하면서 치매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존경했던, 내가 어려워했던, 내가 항상 우러러봤던 나의 어른이었던 그런 엄마 아빠가 좀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가슴이 아파서, 오히려 남들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도 그 자식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스스로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치매가 초기 이상 진행된 거예요. 초기 이상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얼른 그 부모님이 잠을 잘 주무시는지를 파악해서 잠을 잘 주무시죠. 그때부터라도 두뇌세포가 좀 더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어떻게 보면 노폐물이 제거가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백날 두뇌세포, 두뇌 건강에 좋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약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잠 잘 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면증을 없애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어울림은 좀 많으신지를 파악해서 어울림이 없으시다면 뭐 지금 예전에 없던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지금 동네 각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데다가 의뢰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또 거기서 또 치매 노인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거기에서도 요 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언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고, 제가 볼 땐 요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그래도 너무 답답해한 어떤 치매와 관련돼서 너무 답답하기만 한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요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그러니까 그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잠 잘 주무셔야 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그런 주간보호센터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참 좋겠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